2024년 총선 전에 여야가 모두 다 그 얘기도. 인구 구조를 하겠다고. 예. 근데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걱정이 됩니다. 2028년, 27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될 건지.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어떤 이거 망했어요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집단 자살사회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구 전담 부처 내지는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일자리라든가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예. 주거, 돌봄, 예. 또 이제 고령화까지 하게 되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든가 의료요양 같은 경우는 여러 부처에 있는 과제들이에요.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제공이 돼야 됩니다. 이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시각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거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인구 구조 변화 문제는 민간은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걸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게 정부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과제들 하나하나가 제가 보니까 다 그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좀 세컨더리한 이슈예요. 근데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뿐더러 그다음에 사회 그 보험 같은 거, 건보, 뭐 연금 같은 거에 재정 지속 가능성도 없으죠. 그리고 그 교육이라든가 병력 문제, 지역 소멸 문제 다 해가지고 국가 시스템 붕괴까지 가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는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거냐 하는 시각에서 이런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것들을 한 군데서 최소한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평가, 그 실행은 각부처가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담 부처를 만들거나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위원회를 하되 지금 인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더 문제는 뭐냐면 직원들이 다 파견직이에요. 근데 정책이라는 건 사람들 머릿속에 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는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그 조율할 수 있도록 좀 그 예산 심의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교육위원회처럼 행정위원회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좀 연속성을 갖고 좀 일을 하게. 왜냐하면 인스티튜셔널 메모리가 없어요. 예. 제가 해보면 제가 2년째 되니까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 1년 되면 가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7, 8개월 되면 가는데 그 어떻게 그 정책의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만큼 인구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죠. 지금 저출산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었지만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하면서 동시에 매년 86만 명씩 어르신들이 생겨요. 65세 이상이. 이런 고령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저출산 극복하더라도 얘들이 노동시장에 오려면 2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이 남아있는 분은 그 나이가 먹어가고요. 그럼 생산 가능한 거 부족하잖아요. 이민 문제도 우리가 아주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저출산 반전의 모멘텀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게 한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미 벌어진 인구 고령화 문제 또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민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인구 정책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이민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관련되는 부처가 법무부, 행안부, 노동부, 복지부 뭐 전 부처예요. 우리가 현행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인데 그게 어떻게 그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그 종합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행정위원회로 바꾸거나 부처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법안을 제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잘 넘기가 그렇죠.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저희도. 아니 고민을 근데 많이 저는 했는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예, 2024년 총선 전에 여야가 모두 다 그 얘기. 인구 부처를 하겠다고 예, 그랬어요. 예, 예. 근데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이슈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어요. 인구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여야가 다 입장이 바뀌고 부위원장님 때문인 거 아닐까요? 예, 모르겠어요. 출산율이 갑자기 0.9로 올라가니까 0.6에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게 언제 사실 좀 저는 걱정이 됩니다. 2028년, 27년 하반기서부터 어떻게 될 건지 네. 그런 측면에서라도 좀 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정책적 자원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네, 우려가 돼서 AI는 이미 국민들이 정부가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기업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구 문제는 정부 아니면 누가 이걸 꾸준하게 계속 볼 수 있겠습니까? 더 첨언 드리자면요. 예. 정말 우리가 지금 남비 속 개구리거든요. 예.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 이렇게 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바로 뛰어나오지만 그냥 온도를 조금씩 올리게 되면 아주 삶아 죽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83년도에 2.01을 이렇게 돼서 했는데 그때 사실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네. 95년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족개혁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뭐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오죽했으면 어떤 교수님, 윌리엄스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이거 망했어요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집단 자살사회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처럼 그대로 가게 되면 아마도 2100년쯤 되면 이게 우리가 2000만을 못 지킵니다. 진짜 한 개 부처를 진짜 만들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배분권도 가지고 예. 지금 1.77% 되고 있는 가축 지출도 OECD 2.35잖아요. 그렇죠. OECD는 1.4 정도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실은 2.35가 아니고 2.7, 3.0을 지금 쏟아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테이크업이 힘든데 지금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부회장님이랑 저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 뵈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것이 둘이 서로 저는 사실 경제부처에 있어가지고 예. 오히려 이제 뭐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여기 와서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 AI 시대에도 이제 적응하려고 그러면 사실 사회 시스템 특히 실업보험이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임금보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통상적인 그 사회 안전망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보완해 나가면서 가지 않고서는 이거 AI가 들어오는 걸 이거 저항하는 걸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사회 분야에 조금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좀 투자를 늘리고 근데 투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현금 지원 얘기하셨는데 현금 지원에서도 보듯이 필계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금 지원할 때 주로 그 생후 2년간에 집중적으로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사교육 때문에. 그리고 중앙하고 지방이 연계도 안 돼 있어요. 또 지방끼리 경쟁해요. 그런 걸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준다든가 이런 설계도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사회적 관심, 국가의 재정적인 그 지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는 좀 늘어야 될 때가 아닐까.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또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경제부처 쪽에 계시는 분과 사회부처 쪽에 계시는 분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